안녕하세요. 2023년도 제2회차 생산 2급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가 되게 난해했다, 어려웠다의 느낌보다는 그래도 내가 공부를 충실하게 했다, 넌 좀 잘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풀이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다만 약간의 표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네,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론에서의 큰 변화는 많이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 쪽에 가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직접 무언가를 입력하고, 그죠? 그리고 답을 도출하세요 라는 인사 따라잡기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도 탄탄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론 시간이니까 이론의 오답이 어떤 것이 발생했는지를 저랑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아래 하단에 나타나고 있는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기출 DB 클릭해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문제 또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론과 달리 실무는 조금 더 색다른데 나보고 뭘 하래, 그리고 답을 도출하래, 이런 형태를 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시간이 조절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 이론만 이렇게 탄탄히 준비하지 마시고요. 실무 또한 꼭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저와 같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도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운로드하고 풀어보고 그리고 실무 여러분 확인하러 저랑 같이 그 수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 단축이 되실 거예요. 자, 꿀팁 많이 담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해야 된다. 실패 요인으로 공부하셨죠. 그죠, 여러분? 이러면 망한다. 이런 것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친구가 바로 이거죠. 단기간에 효과 위주로 구현해라. 이거 올바르지 않은 얘기다. 그렇죠? 성공적인 도입이 되려면 배제해야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ERP 시스템의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SCM의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사슬에 그래요. 공급 사슬망 관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급 사슬에서 가시성 확보로 여러분 무엇을요? 이렇게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다. 정보 투명성을 통해서 재고 수준의 감소, 재고의 회전율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달성할 수 있다. 뭐 증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재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재고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회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공급 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및 배송. 그죠? 이런 활동 등 이것을 뭐 한다?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친구 좀 보셔요.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 이것을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고객들하고의 상호관계를 그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SCM일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올바르지 않다. 커스터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그렇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CRM. 그렇죠. 그렇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한국어로 얘기해라. 알겠습니다. 고객 관리. 그죠? 그렇죠. 고객
릴레이션십, 관계, 매니지먼트, 관리 혹은 뭐 경영이라고도 쓰죠. 그런데 이런 말표현이 많이 정형화되어 있다. 고객관계, 관리 이런 말표현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자,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4번은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CRM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명확하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보기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하여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해서 측정하려는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다. 아주 모든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다 보기에 넣어놨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머, 벌써 답이. 그죠? 총 소요 비용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이건 너무 쉽고 너무 빈줄이었다 보니까 쉽게 정답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지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두 번째, 이 점박이보다는 첫 번째 점박이를 가져다가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맞아떨어지죠? 자,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 좋아요. 아주 올바른 이야기죠. 통합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이 없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오, 중요 정보도 다 접근해서 가져가겠네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이것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봐도 우리가 프로그램 다룰 때 권한을 다 설정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네, 권한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비상이다. 비상이죠. 누가 다 내 정보 다 빼가겠어요. 올바르지 않군요. 그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ERP의 기본 시스템 그 안에는 뭐예요? 공급망 관리, 고객 지원 기능 등의 확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생산성. 자, 이제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생산성 척도는 측정 목적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입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미. 측정 목적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읽다가 좀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그죠, 여러분? 여봐봐요. 이렇게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1번일 텐데. 그죠? 적절한 거니까 나머지 또 틀린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반짝반짝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투입 요소로 측정되는 그 생산성을 부분 생산성이다. 올바르지 않군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 이상이에요. 그렇죠? 다. 그렇죠. 마늘 다 짜박 써주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다 요소 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요? 부분 생산성 할 때 하나의 이런 말표현을 쓰면서 한 부분에 이런 말표현으로 앞에 써주세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일에 하나에 이런 말표현 쓰면서 뭘요? 한 부분의 생산성이라고 매칭시켜드리면서 이렇게 혼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하나 이상의 투입 요소로 측정되는 것을 우리는 다요소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의 투입물을 유무형의 경제재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을 설명하나요? 생산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생산성으로 가장 올바른 말표현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노동력 또는 기계 사용 시간에 이렇게 생산 요소들을, 그죠? 투입물을 유무형의 경제재로 변환시키는 효용의 산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거 여러분 찾기도 전에 옳지 않은 거 싹 다 잡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네. 자, 정답 4번 체크하고 6번. 자재명세서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재명세서라고 한다면 제품 무엇의 설계, 사양이라든지 또 생산, 일정, 수립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구매 일정을 수립한다든지 제품의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또 한 제품을 만들 때 특정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의 정보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게 비오엠이었어요. 자재명세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게 눈에 반짝반짝 보여요. 뭐죠? 자재명세서랑 지금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거와 맞나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4번이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또 나왔어요. 의 느낌이죠. 처음 봅니다의 느낌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면 수요 예측 기법 중에서 정량적인 수요 예측 기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정성적인 기법과 정량적인 기법이 있었다. 그렇죠? 분해법, 이동평균법, 확산모형법, 죄다 우리가 정량적이라고 얘기하죠. 델파이법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정성적인 수요 예측 기법이다. 왜? 정성적인 기법에는 뭐가 또 있었어요? 시장조사법이라든지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패널 동의법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판매자, 그죠? 판매원의 의견 종합법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보신 적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정성적인 기법 중에 하나들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델파이 분석법은요. 메인으로도 많이 언급이 된다라는 그런 꿀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처리 설명하면서 델파이 기법의 장단점 같은 것들까지도 열거해 놓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라는 그런 문제 처리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량적인 기법이라고 한다라면 정량적인 기법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계산하는 것 중에 가중 이동평균법이 우리 2급에서 나왔나요? 왜냐면 1급하고 2급하고 둘 다 풀어보고 온 상태여서 나왔거든요. 이번 회차에. 근데 1급에서 나왔나 2급에서 나왔나 지금 제가 헷갈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문제를 주고 계산하는 문제 형식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어디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구분하라 이런 형태도 주지만 정량적인 예측 방법 중에 이렇게 가중이동평균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수평할법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형식의 문제 처리도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서 정답 4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너무 귀여운 문제인가요? 네, 어디다 빗줄 한번 쳐볼까요? 반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렇죠.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 조립하는 자동차와 같이 어머 반짝반짝 옵션의 종류가 많고 고가인 제품들이 생산에 여러분 적용이 되는 제조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저는 사실은 이렇게 동그라미 치인 것과 옵션의 종류가 많다. 여기에서 벌써 assemble to order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정답은 뭐죠? 네, 정답 4번입니다. assemble to order. 라고 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Make to stock, MTS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그냥 바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리드 타임이 가장 짧은 게 Make to stock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리드 타임 물어보는 거,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 이렇게 나열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처리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특성 가지고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어떤 전략이게 라고 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리드 타임이 가장 빠른 것부터 나열하세요. 느린 것부터 나열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도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뭐가 가장 느려요? 여러분, 엔지니어 투 오더가 가장 느리죠. 왜 그렇습니까? 뭐부터 한다고 했어요? 고객이 주문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설계부터 봐. 그죠? 설계부터 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리드 타임이 가장 긴 건 엔지니어 투 오더. 그죠? 길다. 짧다. 그쵸?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MTO 설명 안 했나요? Make to order는 뭡니까? 주문 떨어지면 그때 만들기 시작한다. 맞아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요? 주문이 떨어지면 그때 원자재를 가공합니다. 이런 말표현.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MTO에 대한 이야기다. Make to order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메인으로도 출제될 수 있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드타임하고 연관지어서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기준 생산계획 MPS를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요. 여기 지금 하나밖에 안 보여요. 뭐요? 기간별 수요량, 즉 기간별 예측치 요거 하나죠. 나머지는요. 현 재고량 이렇게 제가 쪼개려도 되죠. 현재 재고량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안 써 있어요. 주문 정책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가 있다고요? 주문 정책 요렇게 요 세 가지 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의 MPS 인풋 요소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다. 자, 요 문제 이렇게 풀어보았고 자, 그럼 10번 문제는 어때요?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그려보면서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T2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까? 네, 여기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다 어때요? 하나, 둘, 세 개의 케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T2를 구할 때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죠? 가장 이렇게 지금 어때요? 중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가장 큰 값을 선택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4번 갔어요. 그쵸? 그랬더니 8일 걸려요. 8일. 1번 갔다가 4번. 1번 갔다가 바로 4번 가는 것은 5일 걸립니다. T 자리에 요거 한 숫자 한 개 들어갈 텐데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보세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 하나 더. 1번 갔다가 3번 갔다가 이렇게 4번 공정으로 넘어왔어요. 4일 더하기 2일 해주니까 6일입니다. 이 중에 누구? 여러분, 포워드 패스는 가장 어떤 긴 맥스의 그쵸?
맥스 값을 선택해서 t 값을 8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11번에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 순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가공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셋업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단위 품목에 생산되는 그 시간,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라고 하면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얼마나 걸리는지, 그죠? 그렇게 장소 같은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다. 리드 타임, 소요량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라우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12번 공정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대외적인 목표, 대내적인 목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목표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주문자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죠? 즉 납기, 그렇죠? 이렇게 납기 같은 것들을 꼭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요구 조건들이잖아요. 잘 지켜줘야 한다. 그렇죠? 대외적인 것이 맞아요. 수요자의 요건, 수요자의 요건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건 같은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주문자, 수요자, 요건들 충족시켜줘야 된다.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요구사항, 요건들을 잘 충족시켜줘야 된다. 같은 말 굳이 이걸 나눠서 썼어요. 자, 설비의 유효에 대한 손실 시간을 감소시켜서 가동률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요, 가동률 향상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할 거죠?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대외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세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대외적인 걸 물어보는데 대내적인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고요. 생산량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의 과정을 어떻게 한다?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한다. 그래야 납기 같은 것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 구분시켜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기박스 하면서 보기박스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요.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처리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네, 이렇게 분류를 해주실 수도 있으셔야 하겠어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게 해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공정은 수량, 중량 등을 측정하는 양적 검사와 부품의 품질, 등급별로 분류하는 질적 검사, 양적 검사, 딩동댕. 그렇죠? 자, 운반 공정은 제품이나 부품이 한 작업 장소에서 다른 작업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맞죠? 네. 자, 가공 공정은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공정으로서 좋은 말. 그죠? 이 대상물을 목적에 접근시키는 상태가 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정이다. 딩동댕. 그죠? 다 맞아떨어지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 공정에서는 대기는 제품이나 부품이 다음 가공 및 조립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다리는 상태. 선생님 여기 이거 다 맞는데요? 일시적으로 기다리는 상태 맞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저장은 계획적인 보관이나 여기 계획적인 보관도 맞잖아요. 조금만요. 더 침착하게. 다음 공정으로 허가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이럴 줄 알았다.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죠? 허가 없이 이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허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말표현 언급 드렸었어요.
그쵸, 여러분? 요거 이제 포인트로 주려고 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 난이도는 어때요? 훅 떨어지죠? 아니에요? 아이, 고맙다. 우리가 강조를 엄청 했던 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 가볍게 여러분 4번 선택해 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4번 가보도록 하죠. 라인 밸런싱. 자, 라인 밸런스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균형률도 언급이 되고 있네요. 그쵸, 여러분? 라인 밸런싱의 여러분 효율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보기에 들어가 있고요. 표 박스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그 시험지 보시면 하단에 시험장에 가면요. 직접 이렇게 클릭해서 팝업으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뭐 그죠? 라인 밸런스 효율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다? 4개의 작업장이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팁 X 무슨 소리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40분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40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라인 밸런스 효율 어떻게 하죠? 각 그 작업장에서 소요가 되는 시간을 합산해 줘야 되겠죠. 40분, 37분, 34분, 25분. 제가 오늘은 계산기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리 풀어보고 왔으니까 총 토탈 합산해 주니까 136이 나왔네요. 그죠? 네. 자, 요거는 뭐 계산기 없어도 가능하니까. 자, 그쵸? 그리고 나누기 해줘야 되겠죠? 나누기 해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쵸? 0.85라고 뜰 거예요, 계산기에. 근데 이거에 퍼센테이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줘요? 100을 곱해주죠? 따라서 85%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불균형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싱. 이렇게 우리가 뭐를요? 불균형률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1-85%예요. 그럼 뭐 불균형률은 15%. 그죠? 따라서 정답 너무 손들고 있다. 여기.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너무 재밌죠?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걱정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더 빨리 푸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론 문제는 이렇게 조금만 꽈놔도 아리송한데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계산기 쫙 돌리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다. 되려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런 문제들.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트 7가지 낭비에 여러분 봐봐요. 사람 낭비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인력 낭비. 웬 말입니까? 그죠? 올바르지 않군요.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낭비의 뿌리. 뭐요? 과잉 생산의 낭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친구들 기억해 줄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재고 낭비 있고요. 동작 낭비 있었죠. 그죠? 불량 그 자체 낭비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가공 그 자체 낭비 있었어요. 그죠? 네, 불필요하게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공 그 자체로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작 낭비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좀 빠진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대기 낭비 이런 거 정도 얘기했나요? 네. 7가지를 기억해 주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다 외워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낭비, 시간 낭비 이런 거 맨날 오답으로 빈출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기억해 보시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재빠르게
풀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칸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요타의 서브 시스템이다. 맞는 이야기. 네. 자, 생산이 필요하다는 특정 신호에 의하여 풀 시스템. 그죠? 당기기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풀 시스템,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당기기 방식이라고 이렇게 순수 한국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당기기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오라. 자, 보도록 할게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도 작업을 진행한대요. 땡! 위에서 지금 이렇게 풀 시스템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생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특정 신호에 움직인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그죠? 여력이 있으니까 더 만들게. 올바르지 않죠. 그죠? 네.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칸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보다 일본말이다. 카드나 기록에 대한 일본말이다. 네, 그렇다라고 했던 거 언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올바르지 않은 거 3번에서 이미 찾았기 때문에 4번은 심드렁하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죠? 그래도 이거 처음 듣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 17번으로 넘어가도 돼요. 네, 경제적 주문 연관. 주문점 산전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 통제 기법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답이 툭 하고 튀어나오죠. MRP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요, 여러분? 네, MRP. 바로 여러분 여기 다 언급되어 있잖아요. 전통적인 재고 통제 기법의 여러 가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 미국의 IBM사가 올리키가 만들었어요. 이런 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자재 관리 및 재고 통제 기법으로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너무 이제 쉽게, 그죠? 네. 왜 재고 기록철, 뭐 BOM 이런 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마스터 프로덕션 플로우 스케줄링이랑 같이 헷갈렸어요? 아, 그거 좀 마음이 힘든데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어머나, 이거는 보너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가왔는데 혹시 공부하는데 이거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다시 한번 피드백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18번, 계략적인 RCCP 나왔어요. 계략적인 능력계획 나왔습니다. 그쵸?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주요 입력 데이터 RCCP 하면요. MPS. 그죠? MRP가 생성한 발주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단은 MRP 하면요. CRP 떠올라야죠. 왜 여기 RCCP 설명하는데 이 친구 왜 들어왔지? 이런 생각 해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정답 2번이었고요. 자, 여러분 RCCP 매번 언급되는 요거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CRP가 RCCP보다 더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자재 소유 계획 활동 중에서 기준 생산 계획이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 이거 맨날 나온다. 그죠? 요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RCCP입니다. 그죠? 그래서 MPS 하면요. RCCP, MRP 하면요. CRP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답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2번이. 그렇죠? 네. 1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써 있어요. 세 가지 주요 흐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너무너무 쉽게 풀린다. 정보의 흐름, 그죠? 공정의 흐름 있었어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쵸? 정보의 흐름, 그 제품의 흐름, 그죠? 머니, 재정의 흐름까지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제품의 흐름 하면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거 예로 하나씩 더 이렇게 짝짓게 해놓으시면 더욱더 좋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품의 흐름 하면 네,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배송 어디까지 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정 흐름은 뭐였죠? 신용,
조건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불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그랬구나. 그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거 2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와 주실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K부품에 바로 나왔어요. 20번. 자, 여러분 경제적 교민량 EOQ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PI는 EDCP 이렇게 공부했었죠. 여러분 단가가 얼마입니까? P, 프라이스. 단가 계산해 봐요. 여러분 계산 말고 위에 써 있어요. 다 줬다. 우린 계산기만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 형태다. 그쵸? 네, 단가가 400원이고요. 여러분 I, 재고 유지 비율이 어떻다고요? 0.2.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D가 뭐였어요? 수요량이 몇 개? 8,000개이고요. 거기다 CP, 주문 비용을 얘기했었어요. 1회 주문 비용 얼마죠? 2만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루트 지금 씌워져 있는 거예요. 한데 계산기 두드리셔야 돼요. 2 곱하기, 그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8,000 곱하기 2만 하니까 요거 얼마 나옵니까? 금액이 크죠? 3억 2천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누기 80이죠? 해주시면요. 이렇게 나누기 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400. 우리가 계산기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것을 이 계산기의 화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00이 떠 있는 순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루트키가 존재할 것이다. 아직 루트 못 벗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400이라고 숫자가 뜬 순간 루트키 클릭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죠? 2,000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의 화면에 2000이라고 숫자가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화면이에요, 화면. 계산기의 화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3억 2천 놨다가 나누기 80 했어요. 그러니까는 계산기에 400이 뜰 거고 루트키 클릭하는 순간 루트가 벗겨지면서 2,000개.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거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요거, 여러분 뭐요? PI는 EDCP, PI는 EDCP 라고 막 중얼중얼 하면서 우리 외워보자고요.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뭐 파고들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산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학문적으로 파고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주어진 내용을 따박따박 입력해 주시면 문제없이 답안이 도출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되려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을 더 열심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네. 루트키 활용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계산기에 서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계산기 쓰는 것까지 확인을 해드렸으니까 한 번 더 차근차근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계산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보았고요.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론 문제뿐만 아니라 실기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론도 중요하지만 신규 유형의 문제가 이론보다 실무에 더 먼저 스며든 느낌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한번 보다 더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저랑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효과가 확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